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컨트롤러, 자이로스하고 센서, 변속장치, 수신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 모터부터 프로펠러, 배터리 이 세 가지 주요 구성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드론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 기초 상식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품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뭐 이 부품이 어떻게 구동되고 어떤 원리를 통해 만들어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뭐 지금 그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도 이제 부품 하나당 거의 1시간 이상씩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두 이제 드론 초보자들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론이 어떤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후에 여러분들이 드론을 직접 만들려고 DIY로 조립을 하시려고 하실 때 이런 부품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주요 구성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이제 다루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양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드론을 만들려면은 어떤 사양의 이러한 부품, 그쵸? 프레임 중에서도 어떤 걸 구비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컨트롤러 중에서도 어떤 걸 구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각각의 역할 그리고 어떤 부품으로 드론이 구성이 되는지만 알아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터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다루게 될 드론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쿼드코퍼입니다. 즉 회전익기예요. 회전익기. 말 그대로 날개가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날개를 회전시키려면 회전력을 날개에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야겠고 그 공급하는 회전력이 어디서 나온다? 이 모터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어리셨을 때 미니카 같은 거 많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미니카. 자, 그럼 우리 미니카 조립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니카 안에도 뭐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모터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진을 따로 넣진 않았지만 미니카에서 보던 모터의 형태와 지금 보시는 모터의 형태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카에 들어가는 모터는 우리가 흔히 브러쉬 모터라고 합니다. 모터. 그리고 지금 이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는 대부분 브러쉬리스 모터라고 합니다. 리스 모터. 자, 그럼 우리 얘네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브러쉬 리스하고 브러쉬니까 미니카 브러쉬 모터에는 브러쉬가 맞나? 브러쉬가 맞겠죠? 브러쉬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브러쉬 리스 모터에는 브러쉬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 그러면은 두 모터의 차이는 알았어. 근데 브러쉬가 뭔데?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브러쉬가 뭔데 하면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뭐 기계 쪽으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브러쉬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을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모터 안에서의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브러쉬 하면은 영어로 뭐 빛, 솔 이런 게 되잖아요. 그쵸? 붓 같은 솔을 의미하게 되는데 모터 내 이런 부분이 존재하면서 걔네를 통해서 우리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브러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브러쉬 모터에는 그 브러쉬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자를 전달하고 브러쉬리스 모터에서는 이 브러쉬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전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럼 얘네 둘 중 뭐가 좋은데? 라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단적으로 얘기하면 브러쉬리스 모터가 더 좋아.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회전익기 다룰 거고 드론 날리려면 브러쉬리스 모터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모터가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이점이 있어서 우리 브러쉬 모터에 이점도 있더라.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린 드론을 날릴 거니까 브러쉬리스 모터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러쉬 모터는 아까 제가 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터는 돌아가야 돼. 그죠? 내 옆에서 돌아가는 회전축이 있게 되는데 이 회전축하고 브러쉬가 만나면서 전기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맞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아가는 물체에 붓이 와서 닿으면은 마찰이 발생하겠죠? 이 마찰 때문에 브러쉬 모터는 내구성이 조금 더 좋지 않더라.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리스 모터가 브러쉬 모터보다 조금 더 내구성 면에서 좋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뭐 그 외에도 브러쉬리스 모터가 회전 속도, 모터의 회전 속도 조절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뭐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이해는 못하겠고 그냥 브러쉬리스 모터가 우리 드론을 사용하는데 좀 더 좋더라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외부에서 관측했을 땐 자기 혼자 회전하게 관측되는 반면에 브러쉬리스 모터 같은 경우는 이 외부하고 회전축이 같이 회전을 한다. 뭐 이 정도 이제 외형적으로 관측되는 특징이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거 빼먹을 뻔했구나. 잠깐만 지우고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쿼드코프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쿼드코프터의 4개의 프로펠러, 날개를 모두 돌리려면 모터가 4개 필요하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이 4개의 모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 모터인데 CCW, CW, CW, CCW 이런 게 있더라.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냐? 모터의 회전 방향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CW 하면은 CW부터 얘기하는 게 있겠죠. CW 하면은 클럭와이즈입니다. 그래서 클럭와이즈 하면 우리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터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죠? 네, 어디서 따온 건데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는 어때요? 지금 보라색 화살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밑에 글자 따라가지 말고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갑시다. 그림이 좀 착오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지워놓고 아이고 조금 글자 수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가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은 CCW가 되고요. 왼쪽 위는 그냥 CW, 그리고 왼쪽 아래는 CCW,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CW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CCW면 카운터 클럭와이즈죠. 카운터 클럭와이즈.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CCW가 예, 좀 당황스러운데 그림이 잘못돼서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모터의 배치가 다음과 같아야겠다. 그래서 CCW끼리 대각선 그리고 CW끼리 대각선 같은 방향끼리 대각선으로 모터가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앞이고요. 아래가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터의 배치를 앞에는 시계, 반시계 그리고 뒷부분에는 단시계, 시계 순으로 모터를 배치해야 드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앞을 눌렀을 때 앞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잘못 배치하면 날지도 않거나 아예 아니면 날아도 방향이 반대로 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드론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힘, 물리를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드론이 어떤 원리로 구동되는지를 얘기를 할 때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드론의 모터 배치가 다음과 같아야겠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 모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모터 위에 달려야 하는 프로펠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우리 쿼드콥터니까 지금 프로펠러 4개가 보이고 있죠. 자, 이 프로펠러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한 5초만 들여다보시면 이제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뭔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프로펠러가 약간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어렵나? 지금 이 날개 부분만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프로펠러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위쪽이 올라가고 위쪽이라면 괜찮나? 위쪽이 올라가고 아래쪽이 약간 내려가는 형태의 프로펠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프로펠러는 어떠냐면 이 부분을 보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 보시면 살짝 더 감이 잘 올 수도 있겠다. 약간 날개 쪽에 붙어있는 부분을 보면은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고 위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우리 4개의 프로펠러가 한 쌍 한 쌍별로 그 날개의 방향이 다르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관측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 우리 모토에서도 얘기했죠? 회전 방향이 한 쌍씩 서로 달라야 된다. 이 각각의 회전 방향에 맞는 프로펠러를 달아주기 위해서 프로펠러 또한 방향이 다른 각기 한 쌍의 날개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분하기 용이하게 이제 프로펠러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검정색하고 은색으로 구분이 되더라. 모든 프로펠러가 이 색깔로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그 프로펠러의 회전의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그 프로펠러 간의 차이를 두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도 모터랑 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CCW, CW, CCW, CW 이렇게 각각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프로펠러 또한 모터와 마찬가지로 정 방향에 맞게 꽂아줘야 된다. 그래서 뭐 옆에 5030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터 사이즈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죠? 모터 사이즈를 이렇게 숫자 4개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이 R, 숫자 R은 그냥 제외하고서라도 이 숫자 4개만 놓고 얘기하면 앞에 두 자는 이 모터의 직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에 두 자 30은 이 모터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축을 뺀 높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그림에서의 모터의 사이즈는 직경이 50mm입니다. 50mm고 높이는 30mm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만 보고서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배터리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대는 배터리가 좀 저렴한 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드론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 드론 열심히 조립을 해놔도 배터리 없으면은 드론이 난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배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드론 배터리는 일단적으로 우리가 리포 배터리라는 걸 씁니다. 리포가 의미한 게 뭐냐면은 Li 하면 리튬이거든요. 리튬의 폴리머. 폴리머가 이거 맞나? 가운데 Y죠? 폴리머. 그래서 폴리머라는 건 이제 고분자를 의미하는데 우리 핸드폰 배터리들도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잖아요. 같은 원리의 배터리인데 그 안에 전해질을 폴리머, 고분자로 채워서 리포 배터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에 가면은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주력을 둘 거예요. 그죠? 이 배터리가 어떠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수치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의의를 두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얘보다는 우리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우리 몇몇 회사에서도 핸드폰에 내장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이 드론의 배터리, 리포 배터리도 폭발 위험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같은 원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항상 늘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까 약간 배터리도 드론 배터리에 비해서 케이싱 겉부분도 단단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들지만
드론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해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드론은 비행을 해야 되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볍게 만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배터리 겉부분 싸느라 무게를 너무 늘려버리면은 그 드론의 효율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겉부분을 이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지금 겉에 거의 비닐 둘러싸듯이 테이핑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어느 정도는 한 겹 더 쌓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이 배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전 장치를 달려서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배터리가 그런 건 아니니까 후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드론 배터리 구매하실 때나 보관을 하실 때 이 안정성도 한 번씩은 더 고려를 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을 구입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처음부터 DIY 자작 드론을 쓰실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상업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제 완제품 드론을 쓰실 텐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드론을 날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드론은 항상 완충 상태로 왕충이 아니죠. 완충 상태로 완전 충전된 상태로 보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러한 방식의 보관은 자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간 드론을 쓸 일이 없다 해서 보관하시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50% 이하로 그렇다고 완전히 방전시킨 상태에서 이제 보관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50% 이하로 충전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제 장기간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완충보다는 한 70%, 80% 정도만 충전된 상태로 배터리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완충된 상태로 보관하시면은 배터리가 부푸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드론의 이제 8가지 구성 품목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근데 방금 우리 배터리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하면서 약간의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게 뭐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우리 이 비행 항목에 대해서만 비행 항목이란다 법 항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드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드론을 처음부터 자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드론을 날려보면서 어떠한 드론을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드론에 대한 조종법도 용이해져야 되니까 이제 드론을 어느 정도 완제품을 몇 번을 구매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제품 구매에 대한 구매 요령 또는 구매 방법을 다음 시간부터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